현대시 7강 폭포입니다. 먼저 김수영의 작품이 먼저 나왔는데, 자, 김수영이란 작가가 활동했던 시기는 언제냐? 1950년대부터 그 다음에 60년대 후반. 이분이 돌아가신 게 1968년에 돌아가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는데, 자, 그때가 지금 어떤 시대예요? 아까 1960년에 4.19 의거. 이게 있었죠? 자, 그리고 여기 민주화 투쟁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62년도에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이었단 말이야. 자, 그 상황에서 이 폭포의 물줄기는 바로 뭐가 된다? 바로 그 시대에 대한 저항 정신. 시대 정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자, 폭포의 속성을 통해서 사회적 현실에 대응하는. 자, 대응이란 말을 이걸 저항으로 바꿔놓겠습니다. 자, 현실에 저항하는 화자의 태도를 형성한 작품.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밑에 보시면 일체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정신적 지향. 지향이니까 그것을 긍정하는. 자, 이것을 부각하는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주제 정리합니다. 주제는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 고매한 정신을 지키며 살아보고자 하는 의지. 자, 고매하다는 말은 고상하다. 이것과 유사한 말인데, 높을 고자예요. 자, 그래서 높고도 빼어난 정신. 그러니까 정신적인 걸 얘기합니다. 정신적으로 높고 빼어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폭포를 통해 그 고매한 정신을 표현한 작품. 이 안에 단어가 직접 나와 있습니다. 고매하다는 단어가. 자, 본문 들어갑니다. 자, 폭포는 고든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자, 두려움도 없이 무서운 기색, 무서운 모습이나 이런 기색이라고 하죠. 그런 모습도 없이.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없이 폭포는 지금 내리꽂고 있습니다.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자,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계절과 주야, 주야는 밤낮이겠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매한 정신처럼 쉴 사이 없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정리합니다. 폭포는 두려움이 없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요. 자, 그리고 계절과 주야에 변함이 없으니까 변함 없고 그리고 쉴 사이 없이 지속적으로 떨어집니다. 자, 이걸 시대에 따라 연결한다면 그렇게 저항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아래에 금전화도 인과도 보이지 않는 밤. 바로 이때의 밤이 그런 독재 정권. 자유당 정권과 독재 정권, 군사 독재 정권을 얘기합니다. 밤이 되면 폭포는 고든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그러겠습니다. 자, 고든 소리란 그러한 독재 정권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떨어진다. 자, 아래로 내리꽂는 이 소리가 결국 비판의 소리로 들리는 거야. 자, 더 나가서 고든 소리는 이 비판의 소리는 소리이다. 자, 고든 소리는 다시 고든 소리를 불러낸대요. 자, 곧다라는 말을 원래는 지금 아래로 내려와야 될 단어를 따로 위에다 따로 고든을 써놨고 그 아랫부분에 뭐 했어요? 소리를 부른다 별도로 써놨죠? 자, 이게 바로 행간 걸침. 자, 그래서 이거 지속성을 지금 보여주면서 자, 여기선 선구자적인 어떤 자세를 보여줍니다. 자, 먼저 모두가 다 침묵을 지키고 있으면 결국 어떻게? 독재 정권에 결국 억압당하고 만단 말이야. 자, 그런데 한 사람이 먼저 일어나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어요. 그랬더니 다른 또 민중들이 어떻게 따라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우리는 선구자적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장. 자,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자, 그 폭포는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자, 그리고 거기에 쏠려가지도 않고 자, 나타와 안정을 뒤집어 놓은 듯 이렇게 있으니까 자, 나타라는 것은 우리 나태하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 게으르다 이런 뜻이에요. 나타. 자, 그리고 안정이라는 것은 여기 우리가 안정적이다의 그 안정이 아니고 부정적 의미를 갖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려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두 개가 다 나타와 안정은 자, 이것도 같이 세모를 볼게요, 그냥. 자, 이것은 현실에 대해서 그냥 안주하려는 이런 태도를 뒤집어 놓은 거니까 이것을 비판하는 듯이 자, 높이도 폭도 없이 자, 자유롭게 다시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높이와 폭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되는가? 뭔가 정형성이 아무것도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이 떨어진다는 것은 뭐가 있는가? 위치적인 게 있는 거죠. 자, 여기 안에 모순이 보이네요, 지금. 역설법입니다. 그래서 자, 높이도 폭도 없는데 그게 떨어져. 그렇다면 이것은 뭔가 역설.
자유로움이 더 부각되기 위한 그런 표현 방법이라고 정리해놨고요. 자, 밑에 내려가시면 떨어진다가 반복됨으로써 일단 리듬감이 형성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의미도 강조가 되면서 자, 떨어진다는 건 그냥 이건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저항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래 넘겨서 자, 포인트 1번 들어갑니다. 자,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쓰였는데 방법법과 역설적 표현과 자, 행간 걸침을 썼습니다. 자, 이 중에 행간 걸침 하나 정리할게요. 고든을 다음행이 아닌 이전행의 끝에 배치함으로써 자연스러운 리듬 감각을 깨트림으로써 화자의 무엇을 강조하기 위도 자, 화자의 의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거 행간 걸침을 사용했다. 자, 이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 자, 시상 전개 부분입니다. 자, 두려움 없는 어떤 폭포의 외형적인 모습과 그 다음에 고매한 정신을 지닌 내적인 속성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아울러서 지금 표현을 했죠. 자, 그래서 이것을 자, 외형적 모습과 그 다음에 여기는 내적인 속성 자, 이걸 한 번에 보여줬고 자, 이때 뒤에 고든 소리 비판의 소리를 이끌어내는 선구자적인 모습과 그 다음에 현실에 안주하려는 태도를 거부하는 폭포의 정신을 표현했습니다. 자, 아랫부분에 여러 가지 폭포의 속성들이 있었죠. 자, 이건 아까 정리했던 내용이니까 여기서 생략을 합니다. 자, 아랫부분에 보시면 이육사의 교목이라는 작품을 참고작품으로 줬네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일제치하라는 부조리한 사회 현실에 대해 바로 비판 정신과 극복 의지를 보여준다는 면에서 여기는 시적 화자의 태도가 일치한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입니다. 자, 이영기의 폭포인데요. 자, 이 작품은 아까 있는 김수영의 폭포와는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저항적 정신이라기보다는 자, 그 아래 밑줄 친 부분 있죠? 폭포에서 떠오르는 관념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해서 관념적 어떤 걸까요? 아래로 내리 꽂아요. 그쵸?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산 또는 벼랑에 상처를 주게 되는 거죠. 계속 아래로 떨어지며 칼자국 내는 것처럼 상처를 준단 말이야. 자, 그걸 바탕으로 현실에 대한 비극적 인식을 형성한 작품. 자, 이 작품은 외려 비극성입니다. 자, 그래서 주제를 보시면 삶의 고통과 비극성에 대한 인식, 이게 주제의식으로 지금 잡혔네요. 삶의 고통과 비극성에 대한 인식. 자, 보면 들어갑니다. 그대 아는가? 자, 그대는 당연히 누가 되는 거고요? 어떤 청자. 자, 여기서 어떤 누굴 말을 건네는 어떤 청자를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나의 등판을 여기서 나는 누가 될까요? 그럼 자, 산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벼랑이 될 수도 있겠죠? 이 폭포가 지금 떨어지는 그 벼랑이 되기도 합니다. 나의 등판을 어깨에서 허리까지 길게 내리친 시퍼런 칼자국을 아는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원관형은 뭘까요? 시퍼런 칼자국이란 폭포가 되는 거죠. 자, 폭포를 여기서는 시퍼런 칼자국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질주하는 전율과 자, 그래서 아래로 이렇게 높은 낮은 것은 아니고 높아야 되겠죠. 높은 데서 아래로 수직으로 낙하하는 것. 자, 이것을 질주한다 이렇게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전율 끝에 단말말을 꿈꾸는 그런데 이 단말말은 마지막 죽으면서 지르는 어떤 고통의 어떤 소리. 자, 벼랑의 직립. 자, 벼랑이 어떻게 이렇게 곧게 서 있는 것. 이걸 직립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위에 다시 벼랑이다 그랬는데 이때 벼랑은 폭포가 내리치는 그 벼랑이 아니라 벼랑은 위에 따로 있어요 지금. 그럼 이때 벼랑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폭포가 되는 거죠 이것도. 자, 그래서 벼랑 위에 다시 또 벼랑이 섰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바로 폭포가 되겠죠. 자, 밑에 그대는 아는가? 석탄기의 종말을 그때 하늘 높이 나르던 한 마리 장수 잠자리의 추락은 자, 추락이네요. 장수 잠자리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 얘가 지금 아래로 하강적 이미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폭포가 떨어지는 모습을 장수 잠자리가 추락하는 것으로 표현함으로써 비극성 더욱 고조가 됩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서 나의 자랑은 자멸이다 그랬습니다. 자멸이란 스스로 파멸하는 것. 자, 이것을 멸망하는 것. 자, 이건데 무수한 보관들이 자, 보관의 뜻이 뭐죠? 이 생물적인 어떤 용어 같은데. 자, 보관이란
자, 우리가 곤충 같은 데 보시면 여러 가지 눈이 이렇게 수정체가 여러 개 모여 있는 거 있잖아요. 자, 그것처럼 자, 보관들이 그 무수한 수정체가 한꺼번에 박살나는 맹목에 물보라 그랬는데 자, 지금 장수 잠자리에서 거기서 뭘 이끌어냈어요? 장수 잠자리에 눈을 이끌어냈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하는 거야? 아까 잠수 잠자리가 추락하는 것을 폭포의 물줄기를 추락하는 걸로 표현했고 그리고 그 밑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 물방울들이 막 튀기겠죠? 이 튀기는 것을 말하면 뭐라는 거야? 바로 그 잠수 잠자리에 고관들이 터져나가는 모습으로 좀 표현했습니다. 물방울들의 모습부터 터지는 걸. 자, 이걸 박살나는 맹목이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자, 마지막. 그대 아는가? 나의 등판에 폭포처럼 쏟아지는 시퍼런 빗줄기. 그 2억 년 묵은 그 이 칼자국을 아는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는 이 칼자국은 지금 오래전에 형에서 오랫동안 이 폭포가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자, 물이 금꼈다 다시 또 거기에 산에 벼랑에 다시 이렇게 보랑을 내고 폭포의 물줄기가 쏟아지는. 자, 바로 이것이 이 사람은 바로 계속해서 산에게는 결국 고통을 주는 거잖아. 상처를 주는 거니까. 자, 이걸 지금 고통과 비극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됐으면 아래 갑니다. 자, 운율은 지금 시어나 식구를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했고요. 자, 두 번째. 자, 유사한 통사 구조.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 유사한 자, 문장 구조를 반복함으로써 자, 운율을 형성하게 되고 자, 그다음에 여기 수미상관의 구조가 보이네요. 자, 그래서 자, 특히 수미상관의 구조는 전체적으로 형태의 안정감과 리드감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 자, 포인트 2번에서 자, 시상 전개는 맨 처음에는 폭포의 형상을 먼저 보여줬고요. 이걸 시퍼런 칼자국에다 비유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벼랑의 직립 위에 지금 어떻게 벼랑이 서 있고 그 위에 이제 폭포가 형성이 되는 거죠. 물줄기가. 자, 그리고 그것은 장수 잠자리가 추락하듯이 폭포의 물줄기가 떨어지는 것 이렇게 표현했고요. 자, 잔열이란 말을 썼는데요. 자, 무수한 수정체가 한꺼번에 박살 나는 것처럼 물방울이 어떻게 폭포에서 내려와 가지고 확 퍼지는 모습들. 자, 마지막 폭포에 대한 인식은 2억 년 묵은 오래된 칼자국과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다. 이런 비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폭포적 이미지는 전체적으로 자, 하강과 그다음에 소멸적 이미지를 갖게 되죠. 자, 이것이 바로 이 주제 의식과 연결돼서 자, 존재의 비극성을 부각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